저만 맞죠? 네. 아, 저만 맞추는 거예요? 자글자글. 안본 사이 살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1점! 자, 실베스터 스텔론. 네. 네, 오너 다이어트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시의 내용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우리가 뽑아내서 허세빌리티, 그때 홍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허세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윤 교수님이 또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원벨 해보시죠. 좋은데요 이거? 네! 일단 여기서는 제가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네. 시에서 나온 표현 중에 그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어나 이런 거 배울 때 음식은 뭐 맛있다, 맵다, 짜다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음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봤는데요. 좋아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buttery frizzl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테 팬 같은 경우는 후라이팬인데 특히 이제 소스나 이런 거를 끓이는 이제 그 좀 프라이팬 중에 막 넓고 큰 거 아니고 조금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소테를 하는 팬인데 거기서 버터를 이렇게 녹이면 자글자글 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프리즐. 그래서 로샤 잉크블러 테스트처럼 버터가 녹아서 쫙 퍼져 있는 이 이상한 형태를 보고 아 맛있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심리 시험이랑 비교할 정도로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frizzle이라는 단어는 fry, 튀기다와 sizzle은 지글지글 거린다거든요. 시즐링. 네. 시즐링.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크 음식점 중에 시즐러. sizzlers, 그쵸?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fry와 sizzle을 합쳐서 이제 frizzle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감 같은 거를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frizzle도 나왔기에 네. 그 보통 미식가들이 SNS에 글을 쓸 때 음식이 뭐 매웠다, 뭐 salty, sweet 이런 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질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the frizzling, 뭐 chicken is frizzling in the saute pan이라든지 그 뭐 sizzling 소리가 아주 뭐 음식 철판에 담아서 나올 때는 여기 앞에서 테이블에서 시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럼 미식가들을 일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foodie라고 표현을 해요. 푸디. 네. foodie. 미식가. food에다가 IE를 붙여서 I am a foodie. 그러면 나는 맛집 돌아다니고 뭐 맛있는 걸 찾아 먹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gourmet eater 뭐 이런 단어였는데 그건 조금 오래된 표현의 느낌이고 foodie. 푸디. 네. 그래서 질감을 일단 설명을 하자면 chewy라는 맛이 있어요. chewy. 추위.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chew는 씹다잖아요. 그래서 좀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음식. 추위.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chewy. 오케이. 그리고 gummy bear, 구미베어라 그러죠. gummy bear입니다. 근데 걔도 chewy.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rusty 같은 경우는 겉은 딱딱한데 그 딱딱한 겉 표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속은 부드러운 음식. 그래서 크러스트 피자. 네 피자도 크러스트는 밖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게트 같은 음식. 겉은 딱딱하고 속에는 crusty outside and soft insid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간장게장. 있고요. 네. 간장게장은 오, 좋다. 괜찮지 않습니까? 완전 동감. 간장게장이 굉장히 크로스티하다. 그거는 이제 크러스티가 이빨로 깨물었을 때 내 껍데기는 안 먹으니까. 우리. 네, 껍데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플레이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플레이키는 크러스티도 이제 겉을 표현하는 건데 플레이키는 이제 크로상 같이 위에 그러니까 그 껍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 조각이 얇게 벗겨지는 겉을 보고 플레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 국하고 찌개하고 뭐 전골하고 있을 때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데 영어로 hearty라는 표현이 있어요.
Hearty. 그 Hearty. 하트에 Y를 붙인 hearty. 아, 근데 얘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비프 스튜가 hearty하다라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hearty라는 거는 맛보다는 내용물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프 스튜 같은 경우는 hearty한데 뭐 치킨 숲 같은 경우는 hearty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뭐 갈비탕은 hearty하지 않아요. 아. 그러나 감자탕. 육개장은 감자탕은. 감자탕과 육개장은 오래 끓인 hearty예요. 아. 육수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네, 연상되는 풍부하고 것들. 진하고 맛도 진하고 건더기도 많고 감자탕이네. 감자탕, 육개장 이런 음식들이 아, hearty. 오케이. 우리 그거 카티 감자탕 하게 만듭시다. 그러게. 괜찮잖아요. 카티 감자탕. 브레 하나 할까요? 체인? 그래.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설명할 때요. 고기. 제 음식 취향에 맞는 설명들이 계속 나와요. 고기는 무조건 옳습니다. 네, 그 육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Succulent and juicy라는 표현이 있어요. Succulent. juicy는 그냥 들어보시면 다들 알 것 같아요. 육즙이 주스니까 주스가 풍부하다. 아.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succul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걔는 속에 즙이 많다라는 뜻인데 다육식물도 영어로 succulent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네,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내가 먹은 것을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도 있어서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거를 표현하는 두 단어를 얘기할 텐데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인지. 네. 첫 번째, 50%야. 둘 다 쫄깃쫄깃하다,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 된다는 표현인데요. chewy chewy, and tough. tough. 어떤 게 긍정일까요? chewy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chewy는 스피드 네.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빨리빨리. tough는 너무 질겨서 먹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터프는 뭔가 네. 힘들다는 거친 느낌이. 느낌이야. 그렇죠. 1점. 1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바삭바삭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dry and crispy. 정답은 저만 맞죠? 네. 아, 저만 맞추는 거예요? 아, 두 분 아시는구나. 아니요. 우리 혹시나 틀릴까 아, 그치. 아, 두 분이 틀리면 우린 창피하잖아요. 두 분이 교수가 틀리면 두 분이 쪽팔려요. 교수님이었지. 내가 왜 같이 풀고 있었지? 이 크리스피가 긍정적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피 치킨을 먹는 거죠. 그쵸. 드라이 치킨이라고 아, 안 하죠. 그렇네. 그렇죠. 그 다음에 느끼하고 이제 조금 이제 기름기가 많은 좀 아니면 되게 리치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greasy Greasy. or velvety. 두 개 다 모르겠어. 모르는 단어신가요? 두 개 다 모르겠어. 찍어보자. 성 교수님은요? 그리스는 구리스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거예요? 이렇게 윤활유. 그리스? 네, 부드럽게? 거기서 나온 말이고 벨베티는 벨벳 생각하면 되죠. 부드러운. 아, 거. 벨벳, 카펫. 네. 벨벳, 뭐가 긍정적이지? 벨벳이 좋은 건가? 네, 벨벳이 좋은 표현이에요. 잘 찍어. 그리스는 동물의 그 지방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또는 이제 윤활유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 나라 말고 교수님 입에서 그리스라고 하니까 되게 안 어울리네요. 철물점 가가지고 그리스 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줘요. 뭐? 그리스 주세요. 딱 그래야죠. 그리스. WD-40 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느끼하고 기름기가 많다는 얘기고 벨베티는 거기에서도 물론 오일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부드러운 그런 이제 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개 다 맞췄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 음식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네. 다이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이란 뜻인데요. 요즘에는 살을 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살을 빼지 않는 다이어트, 벌크 식단 뭐 이런 거 할 때는 meal pla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go on a diet, 그 meal plan을 시작한다. 그럼 go on a meal plan이라고 go on a와 같이 쓸 수가 있죠. 살을 찌우거나 덩치를 키우거나 할 때는 bulk u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bulking이라고도 써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bulk up. 나는 좀 덩치를 키워야 돼.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냥 덩치가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걸 얘기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덩치 키우는 거고요. 나는 살 빼는 것도 아니고 근육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럼 tone up이라고 얘기해요. tone. 네, tone up. 톤업. 네. 오. 그래서 근육에 조각을 내고 싶다. 톤업하고 네 하는 거고요. 톤업. 어.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 헬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떠요. 그래서 이제 근손실, 울면 근손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정말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의학적으로 저도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하는 소리로 울면 근손실 나, 뭐 유산소 많이 하면 근손실 나 그러면서 이제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근손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렇게요. 게 있는데 근손실을 영어로 뭐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muscle loss. 네, 그냥 편한 표현도 있고 뭐 조금 의학적인 표현도 있는데 muscle loss라고 하는 게 좋고요. 득근했다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넣고 싶은데 득근을 영어로 뭐라 그래? 제 친구 이름 중에 물어봐요. 덕근이가 있어요. 아 정말요? 정덕근이라고. 몸이 좋으신가요? 근육을 이제 키웠다. 내가 운동 많이 해서 근매스가 늘고 그래서 근육량이 많이 증가했다. 늘어났다. 이거를 Notice my gains. 그러면 나 근육량 는 거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써서 이제 나의 몸 상태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그 영어로 많이 쓰는 표현들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살짝 있는데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표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의 몸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는요. 뭐 살쪘네, 살 빠졌네, 뭐 피곤해 보이네, 뭐 체형이 어떠네 이거를 얘기하는 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실례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표시할까요?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살 빠졌네라고 해서 칭찬. 그렇죠. 가끔 그러니까 관심을 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은 조금 이제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안 본 사이에 살쪘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 방금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했나 제가? 아니, 제가- 진심을? 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빠르게 막.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좋은 표현도 한번 알아봤어요. 뭐 맛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또 다이어트 하거나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알아봤고 이 오너 다이어트의 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쭉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딱 보니까 이분이 계속 먹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아우, 버터 그러니까요. 나오고 뭐 크림 너무 나오고 배고파. 초콜릿 나오고 근데 저희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좀 성격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철저히 하게 되면 하는 스타일이라 닭가슴살 120g 그럼 딱 120g 세서 이렇게 재서 준비하는데 학수고대하는 날이 있어요. 치팅데이라고 있어요. 치팅데이. 보통 뭐 2주에 한 번 또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치팅데이라고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치팅데이에 뭐 먹을까 머릿속에 막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떡볶이랑 뭐랑 먹어야지. 그게 이제 이분도 먹고 싶은 거를 쭉 시에다 쓰신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생각이 났고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고 이제 제 주변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는 막 수분 조절하고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의 윌리엄 매튜스의 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의 고뇌가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완전 느껴졌습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어요? 네. 네. 알죠. 김하중 네. 잘하시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막 성형수술이야 뭐 하면 되는 거지만 살 빼는 건 그쵸. 직접 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윤 교수님이 미녀는 괴로워 이제 영화 얘기하셨으니까 미녀는 괴로워 그 배우는 근데 분장했잖아요. 원래는 날씬한 분인데 이제 뚱뚱한 모습 분장해서 했었는데 훨씬 전에 한 1996년 대학생 때니까 코르셋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죠. 이혜은이라는 여자 배우인데 일부러 살을 찌웠어요 그분은.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속옷 회사 다니는 어떤 뭐 직장인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애환과 삶의 어떤 보통 인간들의 속내를 이제 드러내는 친구를 드러내는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맞아. 좀 코미디류의 영화였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못 빼갖고 되게 고생했다는. 아 힘들어요. 네. 일부러 찌운 다음에 쉽지 빼는 거 않은 진짜 이제 힘들어요. 뭐 그렇죠. 그 영화 배우 활동을 했었다는 그 내용이 좀 생각났고요. 이제 이건 여자 입장이고 남자 영화로서는 또 앞에 또 권투 선수의 언급도 있으니까 맞아요. 권투 선수 하면 로키. 근데 락키죠 원래 락키. 락키. 빠밤. 로키 락키. 하면 요즘은 어벤져스 로키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실베스터 스텔론. 네, 그건 LOCKI예요. 로키. 근데 락키는 ROCKY. ROCK. 그러니까 바위덩이에요. 바위덩이 이름 자체가. 맞아요. 별로 이제 삼류 이제 권투 선수였는데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챔피언하고 붙어서 뭐 많이 다운은 당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챔피언 갈비뼈도 못 부러뜨리고 근데 결국 게임은 지긴 져요. 근데 이제 그 권투 선수의 이제 고난과 애환을 좀 그리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 시 딱 보면서 일단 좀 떠올랐던 게 네. 음식하고 다이어트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도 보게 되면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인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 살면서 뭔가를 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만 비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뭔가 비우는 거. 정신도 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되게 멀리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건 우리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무언가에 꽂혀 있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이거 어떻게 비워야 되고 이거 짜증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우고 나서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거를 덜어내고 나면은 또 무언가 결과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좀 건강해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동력을 또 마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 딱 놓고 봤을 때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즘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왜 그래요? 이거 힘든 일 있으세요? 아,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뿌띠 허세 부릴 수 있는 뿌띠 허세를 잔뜩 업시킬 수 있는 허세빌리티가 가득한 문장들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인용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Eat 아. all you want, but don't swallow it. 네. 먹는데 뭐 삼키지 말라고? 다 먹되 삼키지 너무 말아라. 싫어. 저는 I'll be traveling light to the heaven of revisions입니다. 그 솔직히 뭐 살 빼는 거는 뭐 그렇긴 하지만 그 뭔가를 창작을 했을 때 그거를 줄여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그 작업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을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논문이나 뭐 어떤 창작 활동에 표현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렇게 살을 뺐고 이렇게 참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깎아내는 이거를 내 하는 일에다 또 반영을 해서 traveling night to the 그리고 또 heaven of revision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시에 반영했다는 게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교정의 천국. 네. 네, 동감합니다. 교정의 천국은 재미난 표현인 것 같고요. 윤 교수님은 그러니까 피트니스 몸의 기준을 뒀다면 저는 바디이긴 한데 이제 시인의 몸. 그 몸은 그러니까 시인의 작업의 몸, 그러니까 어떤 중추적인 역할 이렇게 좀 더 의미가 커지니까 마지막 문장이에요. Something like the body of the poet's work with its pale shadows begins to pale and replace the poet's body.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pale, pale, replace 이제 P가 들어간 세 단어를 조금 body라는 기준으로 이 세 단어로 창백한 어떤 그림자로 그 시인의 스스로의 몸을 깎아내고 대체하고 이제 시인의 몸이라는 건 이제 시어나 시적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다이어트에 이제 몸무게를 빼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너 다이어트라는 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몸무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을 텐데 이 시도 보시면서 영어 표현도 잘 활용해서 뿌띠 허세도 함께 부릴 수 있게 SNS에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팔로우하고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0시 10분. 붓대여의 충전 시간 0시 10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